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오늘 또다시 펩트론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6위로 올라섰죠. 그리고 이 펩트론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와 더불어서 유진 로봇의 상한가, 그리고 토모큐브의 상한가까지. 오늘은 상한가 두 종목까지 검색기에서 다 잡아내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의 훈풍에 국내 증시가 다소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펩트론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유진로봇과 토모큐브의 상한가 랠리. 자, 당장 수요일장에 이러한 상한가 랠리,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내 계좌에 넣으실 분들은요, 50분 동안 함께 하십시오. 50분 동안 알찬 내용과 함께 당장 수요일에 개장 이후 폭발적 시세가 나올 종목 함께 오픈해드리고 교육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 4월 말입니다. 4월 말 기준에 펩트론의 고가가 19만 2천 원이었어요. 19만 2천 원까지 올라서고 97.94%의 그러한 보름 만에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요, 가장 높은 상승률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언제부터요? 4월부터입니다. 4월 1일 날 9만 7천 원의 종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19만 5,900원까지 아주 시원한 랠리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그 수익 범위를 오롯이 다 여러분들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 펩트론은요, 4월 1일 9만 7천 원 포착된 이후에 4월 11일 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4월 11일 날 상한가에 안착을 합니다. 9만 7천 원. 그리고 나서 또 13만 원대 포착. 그리고 나서 얼마요? 16만 4,700원. 13만 원을 포착되고 16만 4,700원 상한가. 야, 못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는요, 19만 2천 원.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 현재 기준에 19만 5,900원까지 또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야, 이거 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시죠. 일단은 펀더멘탈적으로는요, 사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 어떤 증권사에서도
이 펩트론에 대한 전망치를 제대로 내놓지를 않습니다. 뭐 코멘트는 일부 할 수 있겠고 또 보도자료는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거나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컨센서스 자체가 없어요. 전망치 자체가. 대주주 지분이 8%예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도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인도 없는 회사고 어찌 보면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야 이게 제대로 올라가는 게 맞아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주식 분석을 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을 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결론은 이런저런 이슈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저평가 상태라고 논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면. 기술 이전,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 요인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돼야 되는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물론 화요일에는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13%, 14% 슈팅이 나와줬죠. 근데 순매수 기준의 퍼센테이지로 놓고 본다면 그냥 애매모호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놓고 보는 거예요.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의 내용, 기술 이전 수출에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기준에 그것을 명분으로 수급이 유입돼야 되는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는 없다. 다만 회전율을 일부 형성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회전율에 대한 부분이 거래대금으로 형성돼야 된다. 거래대금으로만 잘 형성이 되면 그렇다면은 추세 강화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슈 범위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많은 내용들. 펩타이드 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의약품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그다음에 GMP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춘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업이 지금 일라이릴리라는 초대형사와 함께 동반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부분에 펩트론의 플랫폼 기술까지 확장을 시킨다면은 그렇다면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14개월짜리의 계약이 있었고 그리고 기술 이전 수출 계약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지난해에 4분기 증자를 냈죠. 그 뒷부분의 내용이 나오긴 할 텐데 증자 전에 이미 이슈 범위를 터트려 놓고 변동성을 크게 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꽤 깊었어요. 40%대 조정. 그리고 오래간만에 4월 1일 날부터 해서 4월 1일 하루에 얼마? 17.83%의 흐름. 당일 고점 10만 8,400원인데 이거 얼마예요? 9만 7천 원에 그러니까 6% 정도 상승 이후에 포착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하죠. 16만 4,700원 상한가까지. 이때는 얼마에 포착돼요? 13만 원대. 그러고 나서 뭐 4월 18일, 4월 23일 변동성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4월 1일 날 10만 400원 아니 9만 7천 원. 그리고 13만 3,500원. 그리고 얼마? 19만 원대까지. 더블 이상이 나온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보름 만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HTS. 여러분들이 증권사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하시죠. 여러분들 주식 거래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에 증권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든 아니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증권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든. 그렇게 해서 증권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시간별로 누르는 수식이 있어요. 그냥 원클릭 탁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얼마? 펩트론입니다. 현재가는 10만 6,500원. 진입 이후에 6.50. 한번 이탈됐다 재진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빨간색 글씨 있어요, 없어요? 진입. 빨간색 글씨 진입. 이거 소리도 나. 설정을 하면요. 띵동 진입 이렇게 소리가 난다고. 띵동 진입. 그리고 나서 슈팅 나오고 10만 8,400원까지.
97,000원에서 108,400원까지 얼마? 11.75%가 올라온 거예요. 11.75. 그리고 나서는 4월 11일입니다. 빨갛게 여기 또 진입 이렇게 써 있죠. 진입. 그리고 중간에 한번 탈퇴 신호 나오고 재진입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 얼마? 16만 4,700원. 13만 3,500원에 요자락에서 편입이 돼서 상한가까지 23.37% 당일 기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이슈는 많이 있다고. 거래가 터지면서의 상한가의 기준이라고. 그럼 검색기에서 캔들이 뜨든 뭐가 됐든 진입입니다. 윤정두가 핸드폰에 검색기만 다운받으시면 종목이라고는 2,400개 종목에서 4월 1일 날 두 종목이 나왔는데 HD 현대미포는 11만 1,200원? 17만 원대 갑니다. 얘 10만 원? 뭐 97,000원인데 10만 원만 잡아도 오늘 기준 얼마? 19만 5,900원. 그럼 이 검색기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하실 때 여러분들 핸드폰에 증권사 프로그램 다운받죠? 종목 검색기 다운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자, 이쯤 되면 이제 프로필 하면 또 준비해서 쫙 이쪽 하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윤정두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 검색기를 윤정두가 만들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지금 프로필만 쫙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가 대학 가서 강의에 그리고 KRX의 초청 강의에 실전 투자 대회 1억 리그에서 7,681%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을 세워 그런 타이틀이 7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가만히 안 두죠. 검색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나 만들 줄 몰라요. 도서 자료 10권 압축해 주세요.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용 자료 압축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증권사 본사에서 그 수식을 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어서 시청자분들 무료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무료로 쓰실 수 있게끔 배포해 드릴게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30명 오늘 딱 드리고 더 이상 이제 안 드려요. 왜? 아니 페트롤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오늘 유진로봇의 상한가 토모큐브의 상한가 저도 이름도 잘 모르는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가는데 추가적으로 14% 급등이 나온 거죠. 포착되고 나서. 윤정두가 이름도 모르는 종목이 검색기에서는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검색기에 포착이 돼서 이런 식으로 10만 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13만 3,800원입니다. 이날 얼마 갔어요? 16만 4,700원 상한가. 4월 11일. 종목이라고는 딸랑 하나, 2,400개에서 딸랑 하나.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종목이 막 수십 개 나와서 머리 아파? 아니잖아. 그 다음에는요. 알테오젠, 두산에너빌리티, 펩트론.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3만 원 공방 그 수준에서 맴돌았었죠. 응? 그리고 펩트론은 17만 원, 19만 5,900원까지. 응? 그냥 단순하게 검색기에서만 이렇게 쭉. 4월 23일에도 18만 5천 원입니다. 오늘 얼마? 19만 5,900원.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요. 띵동 매도 신호 나오면 매도도 해야죠. 이날은요. 4월 1일은 진입 신호 단 한 번의 매도 신호 없이 슈팅 얼마? 9만 7천 원에서부터. 4월 11일은요. 자, 진입 신호 띵동 13만 3천 원부터 16만 4,700원까지 상한가까지. 그 다음에는요. 마찬가지로 16만 9천 원에 포착돼서 18만 3,200원까지. 이게 얼마? 19만 원대까지 가죠. 그리고 꺾여져서 내려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리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냅뒀더니 다시 신고가 가더라 이러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펩트론 조정 한번 받으면 50%씩 받아요. 조금 덜 받는다 조정? 그래도 40%. 그거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매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되돌리면서 어느 지점에서든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4월 중순 이후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간 이후에 5월 달에 드디어 재차 매수 신호 나옵니다. 주가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차익 실현 나왔다가 더 밀려 내려간 이후에 아름아름 돌렸잖아요. 이때는 거래가 없어서 검색기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화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응? 거래 터뜨리고. 그러면 수요일 날 추가적인 거래가 수반된다? 그렇다면 역시 신고가를 나오죠. 응? 화요일 기준에 펩트론입니다. 14.56%. 19만 5,900원. 검색기에서는요. 18만 원대 떠요. 그리고 만 원. 검색기 뜨고 추가 5%. 시가총액이 몇이요? 코스닥에 6위로 올라섭니다. 4조 5천억. 응? 소형주에서 상한가도 좋지만 이런 펩트론 같은 시가총액 코스닥 6위 종목에서 4월 11일처럼의 상한가. 그게 더 값지다는 거죠. 상승률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얼마? 3위. 그리고 거래대금은요. 거래대금은 19위. 요 거래대금만 이쪽으로 좀 넘어와 주게 되면 그러면 이거 펩트론 행복해지죠. 응? 5월 13일 펩트론 18만 6,200원 그리고 얼마요? 19만 5,900원. 진입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5.21%. 매도 신호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오버나잇 된 거죠. 오버나잇 이후에 수요일 날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검색기를 무료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딱 기회 드릴게요. 핸드폰 꺼내시고.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30명 선착순 다 놓쳐가지고 아이고 어제 받을 걸. 어제만 받았어도 이 펩트론. 또 유진로봇의 상한가. 응? 토모큐브의 상한가. 이거 놓치지 않잖아요. 핸드폰 꺼내셔서 QR코드 카메라로 바꾸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라니까요. 당장 수요일 날 펩트론 어떻게 할 거냐고. 검색기에 뜨는 순간 편입의 기준 잡는 거예요. 검색기에 뜨는 순간. 응? 띵동 진입입니다. 뭐가 무서워. 진입신호가 나왔는데. 거래 수반하고 진입신호 나오고 코스닥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당일의 기준에서도 이런 수익. 뭐 전거래일에도 거래가 있었으니까요. 응? 누적적인 수익 범위에서도 이런 수익. 지난해에도 더블 수익. 지난해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과 검색기에 대한 부분 다 같이 볼 겁니다. 지금 이게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해 6월입니다. 24년도 6월. 여기서 거래가 터진 시점의 편입의 기준이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요 부분에.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죠. 그러면 매도. 횡보인데요. 아예 다 필요 없어. 매도.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조정이 작지 않습니다. 20%대 조정이에요. 그러나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일 때, 장악형일 때 매수, 종목 검색해서 띵동 매수 신호. 이게 얼마? 5만 원, 6만 원대입니다. 응? 그리고 나서요. 조정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53%의 조정입니다. 그 조정을 보시면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거래 반짝 터져? 반짝 터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수반되어지면서의 되돌림의 흐름. 요 흐름이 명확히 나와야 돼. 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설명 20시에 온라인 교육에서 다 해드리잖아요. 응? 지금 위치에서 놓고 보시더라도 땡겨서 일봉을 놓고 보시는 게 옳고 먼 구간에서의 일봉을 놓고 보시는 것도 맞는데 주봉에서 보면 되지 뭐 일봉을 굳이. 그래서 주봉에서 조금 전에 이런 화면에 대한 해석은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일봉상에서는 최대한 땡겨놓고 4월 1일부터 거래가 수반돼야 한대요. 수반되고 거래가 수반되고 그리고 장대 양봉 상한가까지 나오고 그리고 거래가 급감하면 관망 여기서 냅뒀더니 다시 돌리던데 아이 그러면 안 돼. 관망. 더 높은 가격에 잡더라도 관망. 갭이 발생되고요. 거래가 수반되고 이게 장중에 자른 겁니다. 장중에. 갭이 발생되고 거래가 수반되고 OMA 20여 명의 거래를 넘기고 양봉으로 나온다. 그러면 매수입니다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이 시즌 8번째잖아요. 8년 이상을 지금 박승재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매번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종목 검색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아서 띵동 매수. 여기서 알아서 띵동 매수. 갭 상승 나오고 띵동 매수. 그러니까 97,000원부터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주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으로도. 이 흐름을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지난해 유상증자 앞두고 10월 7일 날 계약 금액은 비공개로 해서
기술, 플랫폼 기술을 계약 체결했다. 수출 계약 체결했다. 공시를 냈죠. 근데 계약 금액은 비밀이야. 에이, 이따구 것이 어딨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 이것을 바탕으로 이러한 슈팅을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장악 확인형 뜰 때 띵동 매수. 이게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음봉 떨어져서 하락장악형이 떠 있을 때 띵동 매도 증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수급이 이렇게까지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가고 외국인이 샀습니다만 또 기관도 샀습니다만 공격적인 매도로 전환되게 될 경우 공격적인 매도로 전환됐잖아요. 그죠? 개인들이 다시 떠안고 이럴 땐 주의해야 됩니다. 이미 방송에서 교육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4%대 매집이 돼 있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결론은 다시 잘 보시면 거래가 수반될 때 빨간 박스, 거래가 없을 때 50% 조정, 다시 거래 수반되면서의 슈팅, 그리고 증자 이후에 아주 못된 장난짓거리, 그죠? 증자 납입 다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폭락, 그러고 나서 뭐 증자 물량이 들어와서인지 어찌됐든 O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슈팅을 주고 있는 자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거래와 수급이 일부 들어와주면 제일 좋고요. 거래가 수반되고 OMA, 20MA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시세 분출은 상승 장악 확인형이 나오면서 날아갈 수 있다. 이번에 조정 이후에 재편입 구간은 17만 원에서부터 신호가 나오고 있었다. 아시겠죠? 4대 천왕이 떴을 때, 4대 천왕 캔들이 떴을 때 띵동 매수. 4대 천왕 캔들 뜨고 띵동 매수. 요거 지금 다 교육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수익이 목적이세요? 수익이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선착순 30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빠르게 지금 QR코드 찍고 신청하십시오. 내일 돼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이런 펩트론의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이런 4대 천왕 캔들이 떴을 때 흐름을 잡아내시면서 결론은 상한가 종목들 4월 11일에 펩트론 그리고 유진로봇의 상한가 그리고 토모큐브의 상한가까지 다 잡아가십시오. 39년 노하우에 증권카드 39년 됐잖아요. 실전투자대회 7,681% 이런 타이틀 7개 KLX의 초청 강연에 증권사 임직원분들 강연에 대학 강의 그 수식을 다 넣어서 뭘로? 종목 검색기로. 불기둥 AI 주세요. 핸드폰에 다운받고 누르기만 하면 펩트론이 빵 하고 뜨고 APR이 빵 하고 뜨고 ABL 바이오가 빵 하고 뜨고 원클릭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 펩트론입니다. 작년부터 따지면 4만 원입니다. 펩트론 4만 원. 지금 얼마? 19만 원. 펩트론입니다. 5만 원입니다. 지금 얼마? 19만 원. 펩트론입니다. 얼마? 6만 원. 지금 얼마? 19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끝없이 뜨죠. 지금 얼마요? 19만 5,900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더 이상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4월 이후에 종목 검색기에서 뜬 상한가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복귀 교육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목군들이 방산, 조선 그리고 하나그룹주들이 월요일 날 좀 조정이 컸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그나마 하방 잡고 좀 돌려놨는데 그 가운데서 펩트론과 ABL바이오, APR 4월 이후의 수익률만 올려놓은 거예요. 굉장하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3만 원 넘기고 이제 다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 그 흐름입니다. 오늘 시간이 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도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지금 시간은요. 상한가 종목을 좀 보겠다는 거예요. 4월 1일 이후의 상한가의 기준들. 자, 4월 1일 날은 어떻게 됐어요? 4월 1일 날은 펩트론이 뜹니다. 그 펩트론이 5월 13일에 또 뜹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신고가 또 나와요. 4월 1일 날 어떻게 떴다고요? 이렇게 얼마? 97,000원에 포착이 돼서 당일날 기준에서도 변동률이 11.75.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30명 선착순이라고. 지금 30명 거의 다 차가. 그래 막 방송국 전화해가지고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방송국 전화하면 안 돼. 지금 방송 만들어야지. 핸드폰 키시고 전화할 시간에 카메라로 빨리 바꾸시고. 지금 QR코드 빨리 찍으세요. 지금 30명. 우리 직원분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종목 검색기 무료 다운로드 받게 해드리려고 쉬지도 못하잖아요.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안 드려요. 추가 20명 더 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해 드릴 때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결론적으로 펩트론은 4월 1일 날 97,000원에 뜨고 4월 11일 날 상한가 들어갑니다. 그 상한가 들어가는 날도 그냥 164,700원이 아니라 이렇게 진입신호 띵동 빨간색 진입신호 띵동 매수 그리고 나서는요 133,500원에 97,000원에 뜨고 또다시 133,500원에 뜨고 164,700원. 이게 펩트론인 거예요. 지금 오늘 얼마요? 195,900원. 두 번째 상한가 종목은요. 사실상 4월 7일이었어요. 4월 7일. 원래는 ABL바이오가 42,000원의 상한가를 가죠. ABL바이오가. 42,000원부터 얼마까지 갑니까? 74,100원. 그리고 나서는요. 4월 달에 이제는 그 이슈가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지만 관세에 대한 미국발 악재 요인이 있었죠. 그게 장이 막 무너지고 흔들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 대체의 흐름이 나왔단 말이죠. 뭐예요? 현대힘스가 상한가. 포착이 돼야 안 돼요. 포착되고 바로 상한가 14.17%의 흐름. 그리고 나서는요. 대화제약 상한가. 그리고 나서는요. 대한제당 상한가. 그리고 나서는요. CMG제약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폭등 나왔죠. 다. 전부 애경케미칼 상한가. 그 다음에는요. 인벤티지랩의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 20%대 추가적인 폭등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속적인 강세 흐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왔습니다. 코나이 상한가. 아니 이렇게 검색기에 진입 신호 나오고 상한가 가는 종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왜 놓쳐요? 지금 큰일이네 계속. 20명 더 드린다 했는데 지금 벌써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방송국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QR코드 찍으세요. 나중에 돼서 나 QR코드 못 찍어서 어쩌고저쩌고. 부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빨리. 빠르게. 그래서 QR코드 찍고 나도 APR 같이 시가총액 이제 얼마예요? 4조를 훌쩍 넘기죠. APR 같은 종목에서 77,600원에 포착돼서 지금 오늘 얼마예요?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10만 9천 원대. 언젠데 5월 8일이에요. 5월 8일 날 77,600원에 상한가를 들어가고 당일 기준에 28% 수익이 확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날 또 뜨죠. 또 뜨고 나서 화요일 날도 또 뜨고 그러고 나서 77,600원짜리가 얼마요? 10만 9천 원, 3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40%에 들어. 유진로봇. 로봇 관련주들의 슈팅 속에서 유진로봇. 상한가. 그리고요. 이 유진로봇의 MTS 기준의 클로본 유진로봇 또 D&D 파마텍 뜨고 나서 변동률의 확장. 결국은 유진로봇은 상한가 진입을 하죠.
깔끔하게 진입하고 수요일 날에 추가적인 변동성 확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토모큐브는요. 토모큐브는 뜨고 나서 검색기 뜨고 나서 13.28이에요. 내일도 놓치실 거예요? 내일 상한가? 혹은 오늘 상한가 놓치실 거예요? 수요일 날 상한가를 놓치실 분들은 그냥 능동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시면 돼. 지금 QR코드만 찍으면 검색기가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만들어 놓은 윤정두가 수식 다 주고 그런 종목에서 이런 상한가가 거의 뭐 4월 이후에 매일매일 나오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누가 나왔어요? 에이벨바이오, 또 펩트론, 또 APR 이런 종목의 상한가가 다 나오는데 왜 그걸 놓칩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15% 누군데요? D&D파마텍. 검색기에 뜨고 나서 탈퇴가 잠깐 있었지만 재진입 신호 나오고 추가적인 슈팅. 그리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인벤티지랩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23% 폭등이 나오는데 인벤티지랩이 그러면 상한가 들어갈 때 포착된 가격 41,000원대에 포착이 됐다? 여기서부터 갔다? 아니라니까. 얼마에 포착돼요? 인벤티지랩 35,100원에 4월 말에 뜹니다. 4월 29일 날 뜨고 30일 날, 30일 날 휴장이었죠. 그리고 나서 슈팅. 어마어마한 슈팅. 35,000원부터 더블 나잖아요. 단기간에. 인벤티지랩. 35,000원, 44,000원. 아니, 검색기만 다운받아서 갖고만 있었어도 58,100원. 그리고 6만 원. 탈퇴 신호까지 이렇게 얼마나 이쁘장하게 나와줘요. 인벤티지랩 안 부러우세요?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나와주는 이런 데서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게 나와주는 6만 1,000원 넘기고 탈퇴 신호까지 얼마에 포착이 돼요? 35,000원에. 아니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굳이 지금 공부할 필요 있어요? 펩트론 다시 볼까요? 펩트론 4월 1일 97,000원, 4월 11일 상한가. 그 흐름이 자 10만 원입니다. 제가 캡처한 게 1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 갖고 계셨으면 97,000원부터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핸드폰에 무료로. 그러고 나서는요. 13만 원. 이날 상한가 가죠. 16만 4,700원. 13만 원에서 16만 4,700원. 4월 11일 날. 이걸 왜 놓쳐요? 그 다음에는요. 17만 원. 그 다음에는요. 18만 원. 그러고 나서는요.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금 슈팅. 그 슈팅 범위가 코스닥 시가총액 6위까지 잡아 끌어올려 준 겁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 거래대금 19위고 APR 하나 더 볼게요. APR 보시면은 아주 배가 아프실 거예요. APR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좀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APR을 들여다봤습니까? APR 5월 8일 날 다시 77,600원에 뜨고 41%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APR 언제부터 뜹니까? 4월 말에도 가지고 있죠. 이때 얼마예요? 2월 11일에 5만 원에 검색에 포착이 됩니다. 2월 11일 5만 원. 근데 왜 윤정두는 이렇게 바꿔놨느냐? 채널 돌리면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뭐 작년에 샀는데 600% 올랐죠. 그런 말장난 안 하고 2월 이후에 거래가 없어서 추이 추세 매매 기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다시 거래 터졌을 때 그리고 4월 이후에 진입된 종목들만을 가지고 변동률이 얼마큼 나왔는지를 설정해 드린 거예요. 여기 전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입니다. 그럼 APL 같은 경우에 2월 11일 날 5만 원 그걸 떠나서 4월 이후 5월 8일 날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의 슈팅, 그 상한가 이후에 추가적인 폭등. 놓치실 겁니까? 지금 APL 같은 경우는요. 2월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6위예요. 시가총액은 4조뿐이 안 돼. 시가총액은 6위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 시가총액 6위예요, 얘가? APR이? 아니죠. 근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금액 기준으로 쌍끌이 순매수 6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럼 왜 편입을 했느냐? 저평가 상태는 아닌데 성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었어요. 18%, 34%.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성장성도 더 뛰어나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한두 증권사, 조그마한 증권사 몇 군데서 예측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급 증권사가 15군데에서 예측한 범위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증권사 그러면 애널리스트 분들은 옷 벗어야 돼. 왜? 15군데 정도 되는 증권사에서 전망을 했는데 그 평균치를 매출 18%, 영업이익 35% 이상 훌쩍 넘기고 나왔다. 그러니까 막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2월 달 말씀드렸잖아요. 2월 11일 날 얼마? 5만 원부터입니다. 그럼 2월 11일 날 무슨 내용이 똑같아요. 2월 11일 기준에 똑같습니다. 4분기 실적 또 연간 단위 24년도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종목 검색에 이렇게 52,200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이번에 휘청했죠. 월요일 날. 근데 이때 얼마예요? 47만 원이야. 2월 달에 47만 원. 지금 얼마? 90만 원 찍고 내려온 게 80만 원대예요. 어쨌든 APR 5만 원, 또 5만 9천 원, 또 6만 1천 원, 또 6만 9천 원 계속 뜨죠. 아니 검색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분명하게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도 APR을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 월요일 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요일 날 어떻게 하실 겁니까? APR입니다. 라고. 상한가 이후의 흐름에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고 성장성의 확장 범위가 있다. 이 상한가를 놓쳤다면 그 다음 템포에서는 검색기로 대처해서 수익 범위 가져가셔야 된다. 어우, 귀 따가 죽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명, 20명 다 찼어. 마지막 10명입니다. 이 10명 안에 또다시 못 들어와서 나도 APR 사고 싶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선착순 10명 안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십시오. QR코드 찍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나도 APR처럼 5만 원에서부터 10만 9천 원까지 더블 이상의 수익이 나는 이런 종목 좀 잡아주세요. 내가 겁이 나서 못 살 때 오히려 장학형 떴습니다. 띵동 5만 원입니다. 매수. 장학 확인형 떴습니다. 띵동 6만 5천 원입니다. 매수. 이런 신호 좀 내 핸드폰에 아주 간단하게 형성될 수 있게끔 잡아주세요. 이 차트 기술적인 분석 다 설명해드리면 뭐해. 내일 당장 또 오늘 당장 수요일장에 수익을 내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검색기로 띵동 매수. 띵동 매수. 띵동 매수 신호입니다. 또 띵동 차익 실현 신호입니다. 띵동. 그렇게 해서 극대형주에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꼭 가져가십시오. 상한가 종목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보여드립니다. 4월 1일 이후에 어떤 종목군들의 어떤 상한가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종목 검색기는 검증된 윤정두의 노하우 39년의 노하우와 실전투자대회 7차례 우승의 노하우 KLX 초청 강연의 노하우, 대학 강의,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노하우 그것을 증권사 본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다운받으면 핸드폰 바닥에 여러분들은 관심 종목이잖아. 불기둥에 의해 탁 누르면 펩트론이 땅 떠. 따블이야. 따블 공략주 딱 누르면 APR이 5만 원에 빵 떠 10만 원이 훌쩍 넘겨. 따블이야. 이런 것이 아주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한택입니다.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상한가. 또 이런 식으로 에이벨바이오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한가. 그 다음에 대화제약부터 상한가 계속이죠. 펩트론의 상한가까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10명 안에 들어와서 당장 수요일에는 여러분들도 이런 APR의 상한가까지 전부 다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두산에너빌리티 과연 3만 원을 넘길지 무엇을 들여다봐야 될지 핵심 체크 포인트는 뭔지 두산에너빌리티 전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4월 말 5월 초에 급락이 연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요, 4월 말 5월 초에 마이너스 10%까지 밀려 내려가고 했을 때 오히려 차익 실현보다는 또 최근 물량, 고점에 잡은 물량의 손절보다는 편입 비중의 설정 범위를 유지, 오히려 비중 적으신 분들은 편입의 기준. 잘 보시면요, 3월 달 포트폴리오입니다. 3월 달에 두산에너빌리티를 10%를 가상 계좌에 넣어놨습니다. 그때 가격이 얼마냐면 25,400원이었어요. 25,400원짜리가 3월 달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장되고 또 두산그룹의 리스크가 좀 부각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13.78까지 내려옵니다. 근데 방송에 떳떳하게 갖고 나와요. 마이너스 13.78인데 방송이 떳떳하게 갖고 나와서 과매도 권역입니다라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17.13%의 수익 범위로 돌려져 있단 말이에요. 25,400원 대비해서. 그리고는요, 4월 달 포트폴리오에도 똑같이 10% 비중을 그대로 넣어놔요. 3월 말 종가 기준에 23,450원이었는데 그대로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26.87%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일단 가져가죠. 거기에 4월 말에 변동성의 확장, 5월 초에 추가 변동성의 확장. 어떻게 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4월 말에 28,950원인데 편입 유지합니다. 가져갑니다. 실적 나오고 체코 얘기 나왔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장 수익률 살짝 넘기는 수준입니다만 3만 원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석을 해요. 펀더멘탈적으로는요.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19조 넘기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 20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20번째로 비싼 회사가 돼 있습니다. 다만 저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저평가가 아닌데 왜 들여다봐요? 심리적인 면과 수급을 보는 건데 이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볼린저 밴드 봅니다. 일목균형 봅니다. 그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쓰는 거죠. 결론은 일목균형이든 볼린저 밴드든 그 밖에 보조지표를 보는 거는 누군가가 샀느냐를 보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순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손바꿈 수급과 함께 거래를 터뜨리면서 움직이느냐예요. 체코 관련된 내용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체코 관련된 내용이 아닌 미국의 정책주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수급이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수급이냐라고 했을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23년 1월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 3위. 시가총액이 3위는 아니잖아요. 시가총액 20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4분기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순매수 2위입니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2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시가총액이 2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조정을 받을 때에 매도 물량이 좀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5위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20위예요. 근데 쌍끌이 순매수 5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매수하는 이유를 우리가 흔히 이제 체코 수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윤정도는 체코에 대한 의미는 그렇게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사실상은 이것에 큰 의미를 둔다라는 거죠. 어떤 거요? 이겁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당 정부였고 민주당 정부는 친환경이었고 친환경 기준에서 AA 전력원에 대한 부분을 변압기 바꿔주고 전선 바꿔주는 그 정도로 예측 범위를 설정했는데 윤정도는요. 공화당 정부 들어서면서 원자력의 SMR을 활용한다라는 부분 이게 공화당 정부의 정책이다. 미국의 정책이다. 이것에 대한 수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검색계는 기가 막히게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명 플러스 10명인데 거의 다 찼어요. 방송 끝나고도 딱 10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도 지금부터 빨리 QR코드 찍으세요. 방송 시간 지금 2분도 안 남았어.
빨리 지금 QR코드 찍으시란 말이에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QR코드 지금 찍으시고 좀 오랫동안 띄워놔 주세요. QR코드. 아, 이게 지금 떴다 가려졌다는 거예요? 난 계속 떠 있는 줄 알았지. 결론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검색기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꺾입니다. 왜 꺾여요? 올라갈만 하면 그룹 차원에서의 시끄러운 잡음들이 뭐 두산바켓과의 합병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면서의 흐름. 올라갈만 하면 정치적인 이슈 부분이 불거지면서의 눌림. 또 올라갈만 해서 또 3만 원 넘기면은 미국발 불확실성 부분의 확장. 근데 결론은요. 지속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쌍끌이 순매수 최상위 5위 안에 지속적으로 놓여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검색계에 뜨고 슈팅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특히 미국의 원자력 관련된 정책이 정책 수혜주로서 설정 범위가 잡혀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못 들어집니까? 목표주가 설정 범위까지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매수 신호가 나오니까 띵동 매수입니다 라고 종목 검색해서 나오는 거야. 매집에 대한 내용의 매집 설정 범위. 어마어마한 지금 장내 매수가 돼 있어요. 그 매집 설정 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의 기준입니다. 4대 천원 캔들 전부 다 포착되고 6억 4천만 주짜리 종목인데 뭐 5% 이상씩 이런 매집이 단행되고. 안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한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립니다. 종목 검색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돼서 포착이 되고 여러분들께 수익을 내드렸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금 보셔야 돼요. 얼마에서부터입니까? 2만 원 이하, 19,000원에서부터. 19,000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됐죠?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야간 20시에 온라인 교육 진행해드립니다. 주식 투시형의 윤정두였습니다.